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남가주 한인 2명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지난 주말 LA 카운티 동쪽에 위치한 다이몬바의 한 요양원에서 2명의 한인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용병그룹이 일으킨 무장반란이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러시아가 발빠른 수습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번 사태가 러시아에 타격이 될 거라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의 국무장관은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권력에 전례 없는 균열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수도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했다가 무장반란을 멈춘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틀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행방을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오는 8월 말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 터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도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고금리로 높아진 부채 조달 비용과 또 그동안 느슨했던 대출 환경 등으로 디폴트나 파산하는 미국 내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업 중인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인들이 지지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권자 대다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유력주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의 정신, 육체적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어제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제73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해서 1306.3원에 마감됐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김윤정입니다. 유지승 앵커의 정기 휴가로 인해서 오늘부터 열흘간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널싱홈에서 한인 시니어 여성 2명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이 시설에서 시니어를 돌보던 40대 남성 간병인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5분쯤 다이몬드바 사파이어 캐년 로드 인근 해피 홈케어에서 살인사건 신고가 접수됐고, 셰리프 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는 숨진 여성이 75살의 모니카 이 씨와 83살의 박희숙 씨라고 밝혔습니다. 검시소에 따르면 이 씨와 박씨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널싱홈에서 검시소로 이송됐고, 검시소는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일부 매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총격 사건으로 보도했지만 어제 LA타임즈는 이 셰리프 당국의 말을 인용해서 총격 사건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셰리프국은 널싱홈 직원인 40살의 지안천 리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인 리 씨는 해당 널싱홈 직원으로서 시니어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국계인 리 씨는 보석금 4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고 인정신문은 27일 포모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코너에 위치한 이 해피홈케어는 단층 주택으로 눈에 띄는 입간판은 없었으며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이웃 주민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LA타임즈는 이 시설이 방 4개 이상의 주택으로 살인사건 발생 당시 시니어를 포함해 약 6명이 머물고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10명 중에 4명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문제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려는 가장 주된 이유로 드러났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3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에 4명꼴로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가주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주의 응답자 70%는 가주의 다양성, 경제적 기회,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가주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40%에 달했습니다. 가주의 문제점으로는 경제 문제를 손꼽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가주의 진보적인 성향에는 별 불만이 없고 대신 생계에 대한 걱정이 가주를 등지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응답자 절반에 달하는 46%가 저축을 하는 것이 어렵고 생각지 못한 예상외 지출이 많아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해 6%가 늘어난 것입니다. 응답자 18%는 매달 생활비를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했고 35%만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61%가 가주를 떠나려는 이유가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라고 답했는데 특히 유색인종일수록 가주를 등지려는 이유가 비싼 생활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시안이나 흑인 응답자 중 71%가 가주를 떠나려는 이유로 비싼 생활비를 들었습니다. 가주의 정치 성향 때문에 떠나려고 한다는 응답은 30%에 달했습니다. 공화당 성향 주민의 경우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가주를 등지려 한다고 답한 사람이 민주당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눠보면 가주의 공화당 성향 주민 83%가 가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에서 같은 대답을 한 사람은 28%였습니다. 백인일수록 더 가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산층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더 늘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연소득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가주민 54%가 편안하게 살면서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34%가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답했는데 올해 여론조사에서는 같은 소득 구간 주민 중 편안하게 살고 저축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연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 가운데서도 절반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 연 1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 가운데 77%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6일부터 16일 사이에 18세 이상 가주민 1,35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윌시어 지역 내 저소득층 아파트 리스트와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상담과 신청 대행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K타운 액션이 지난 22일 줌 설명회를 열고 한인타운 인근 총 222개 아파트에 배정돼 있는 2,264대 세대 그리고 저소득층 유닛 지도를 포함해 정보 보기 방법 등을 설명한 것입니다. LA시 도시개발국은 지난 2017년부터 대중교통 인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일반 아파트를 건축하는 개발업자가 대중교통 인접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할 경우 조닝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개발업자는 완공된 아파트 내 일정 유닛을 저소득층 가정에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LA시 주택국은 밀집지역 보너스라는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업자에게 아파트 개발과 공사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일정 유닛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2인 가족 기준으로
먼저 연소득 28,600달러 이하, 그리고 연소득 47,650달러 이하, 연소득 76,250달러까지 이 차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닛의 월 렌트비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세입자 월 소득의 25%나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 줌 설명회를 통해서 K타운 액션이 공개한 저소득층 아파트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K타운 액션은 웹사이트 사용이나 줌 미팅 참가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연장자들을 위해서 다음 달 22일에는 대면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22일 오후 1시 30분 남가주 풍성환교회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연장자 아파트 소개와 신청 정보, 한정적 소득으로 생활하는 연장자가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소개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657-347-2645, 657-347-2675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몰기지 구제 프로그램인 CMRP의 소득 한도 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더 많은 한인들이 최대 8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커뮤니티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일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지역 중간소득 소준이 최근에 새로 개편된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집행하면서 전체 주민들 중에서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득 한도를 매년 정하는 가운데 올해 업데이트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소득 한도는 중간 가구 소득의 백분율로 나타납니다. 모기지 구조 프로그램의 경우에 지역 중위 소득의 1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A 카운티의 경우 2인 가구는 15만 1,350달러, 3인 가구는 17만 250달러, 4인 가구는 18만 9,150달러가 150% 수준에 해당합니다. 해당 가구에서 적용 금액 이하로 소득이 발생하면 모기지 구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 프로그램인 CMRP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가 체납된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수혜 내용을 살펴보면 연체된 모기지 납부금을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체납한 재산세도 최대 2만 달러까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연체 세금과 주택 소유주 보험을 위해서 최대 8만 달러까지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전에 CMRP를 받았던 주택 소유주들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2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지원을 받아도 최대 지원금은 8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한편 CMRP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 카운슬링 지원단체로 공식 지정된 샬롬 센터로부터 신청 대행 지원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혜택이 끊기면서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하는 등 대규모 자격상실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메디케이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렸지만 연방정부는 이제 이 지원 기금을 축소하고 있고 각 주정부들은 정상적인 메디케이드 자격 절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이드는 현재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성인과 어린이, 임산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8,600만 명 이상의 미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측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각 주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등록 조항을 해제함에 따라 모든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의 자격을 재심사하고 더 이상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갱신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사람들의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번과 110번 프리웨이 운전자들이 벌금 걱정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패스트트랙 기기 없이도 메트로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25부터 $300까지 부과하던 벌금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기기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패스트트랙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8의 수수료 부과 없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통행료가 인출됩니다. 전용 차선을 이용한 차량 소유주는 메트로 익스프레스 레인으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없이도 여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주 지역 총영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대표로 미국을 방문한 최영한 차장이 지난 21일 한인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해외 한인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지적했던 본인 인증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휴대폰 번호나 한국의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없이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점차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도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UCLA 세뮤얼리 공과대 학장의 한인 박아형 컬럼비아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오늘 UCLA 세뮤얼리 공과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탄소 포집과 변환 기술을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박 교수가 9월 1일자로 UCLA 세뮤얼리 공과대 학장에 취임한다는 것입니다. 박 신임 학장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에서 화학생물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습니다. 2007년부터 컬럼비아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구환경공학과 기후변화 연구를 책임지고 있고 이 대학 지속가능 에너지를 연구하는 램페스트 센터장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50회를 맞는 LA 한인축제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축제재단은 올해에는 이전 축제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모두 개선해서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3일 LA 한인축제재단이 6월 정기총회를 갖고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50회 LA 한인축제의 부스 판매 상황, 진행 현황 등 전반적인 축제 준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LA 한인축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진행됩니다. 50회 LA 한인축제에는 294개의 부스가 마련되는데 이 가운데 244개의 부스가 판매돼 현재 부스 82%가 판매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예년과 비교해볼 때 올해 축제 부스 판매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인축제 홍보를 위해 배너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인축제재단 이사진들은 기존의 한인축제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해 50주년을 맞이한 한인축제에서는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한인들을 맡기로 결의했습니다. 50회 한인축제에서는 보안경비 문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축제 보안경비를 민간업체 대신 로컬 치안당국에서 경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주민들로 구성된 업체를 선정해 축제 치안에 신경을 더 기울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열린 한인축제에서 시니어 참가자들 사이에 불미한 사건을 벌어질 경우 보안경비를 맡은 민간업체 직원이 이를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배무한 LA 축제재단 이사장입니다. 관람 오신 분들하고의 다투면은 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 폐단이 있고 또 공원국에서 조금 더 좀 강하게 주류구조 있고 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좀 강화해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축제에서 서울국제공원에 설치된 공영무대가 비좁았던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 큰 TV를 갖다가 이 부스 안에도 설치하고 여러 군데 한 서너 군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무대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걸 다른 데서 직접 볼 수 있는 거
그걸 지금 인터넷 그걸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쇼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2월 26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포근합니다. 아침 한대 약간 흐린 곳도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곧 맑아지고 낮 기온도 아직은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상태지만 평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유지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고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한편 주말을 향해 갈수록 낮 기온은 조금씩 높아져서 이번 주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85도, 57도, 해안 지역은 68도, 58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도 전국적으로 장맛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1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에서 무장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용병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나기로 했다고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란 사태가 종료된 다음 날에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논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철수를 선언한 현지 시각 24일 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나도누를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아침 바그너 그룹은 이 영상을 공개했지만 프리고진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벨라루스 대통령이 나선 협상 결과를 전하며 프리고진이 러시아를 떠나 벨라루스로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현지 시각 25일 오전 또다시 통화했다고 벨라루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공개된 통화는 프리고진의 무장반란 당일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로 프리고진과 관련한 내용이나 협상 후속 조처가 논의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란 사태 종료 후 푸틴 대통령의 입장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영 매체 러시아 일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특별 군사작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4시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보고를 새벽 3시에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요즘 밤잠을 설친다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특별 군사작전 구역을 시찰한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한편 무장반란 사태로 수도 모스크바 등에 발령됐던 대테러 작전 체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대테러 상황이 해제되면서 일촉즉발이던 모스크바 시내 상황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무장반란을 일으켰다가 물러난 용병수장 프리고진의 운명을 두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푸틴이 프리고진을 없애려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런다면 프리고진도 역시 푸틴을 제거하려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무장반란이 극적으로 봉합된 뒤 모스크바 시내는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치명적 상처를 받은 푸틴은 일단 주변을 재정비해 장악력을 다시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He will start working with the other kleptocrats or oligarchs, whatever you want to call them, that are around him, and try to reconstitute
is power-based.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벨라루스에 묶어두고 안전은 보장하겠지만 특수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프리고진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프리고진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이런 전망까지 섞이면서 벌써부터 그럴듯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There's even one rumor that I saw that Prigozhin is already in custody somewhere. I don't know if that's true, but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people are saying. 푸틴이 프리고진을 없애려 움직인다면 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Prigozhin will publicize that and use that as justification for why he should be pushing back again and the military should join him in getting rid of Putin. 프리고진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된 바그너 용병 그룹의 운명도 지금으로서는 안개 속입니다. 신뢰를 잃은 만큼 흩어지거나 국방부 등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함께 해외에서 여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재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고진이 이틀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행방을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테크 전장연구소 ISW는 어제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서 프리고진이 24일 로스토프 나누도를 떠난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W에 따르면 러시아 매체는 프리고진 측 홍보기관이 이 매체에 프리고진이 안부를 전했다면서 그가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면 모든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그너 그룹과 연계돼 있는 한 유명 텔레그램 채널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프리고진의 이미지가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초 프리고진은 무장 반란을 멈추고 벨라루스로 망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에서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프리고진의 이 잠적은 확실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처에 몸을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용병이 내부의 총구를 겨눈 이번 반란 사태가 몰고 올 파장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미국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권력에 전례 없는 균열이 드러났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 턱밑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간 용병 군단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러시아 시민들이 반란군에 맞서기는커녕 바그너를 연호하며 용병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권력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a moving picture, and we haven't seen the last act yet. But we can say this. First of all, what we've seen is extraordinary, and I think you've seen cracks emerge that weren't there before. 특히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맨 앞에 섰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직접 푸틴에게 정면 도전했다며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반란 사태가 푸틴 대통령이 몰락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러시아 내부의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This really is fundamentally an internal matter for the Russians. But exactly where this goes, we don't know. But what we do know is that we've seen real cracks emerge. 그러면서도 당분간 반란으로 인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경질 등 군 수뇌부의 처리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란 사태가 푸틴에게 치명상은 아니겠지만 절대 권력을 흔드는 계기, 티핑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ut it will absolutely deplete confidence in President Putin's grip on things, and it will make people think that he can be taken on and replace them. 우크라이나가 지금을 대반격의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보스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전 세계가 보았다고 말하며 서방의 과감한 무기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정부를 겨냥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이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원래 27일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광물 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무장 반란 사태가 터지자 해당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이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제재 발표를 미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현재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바그너 그룹 중에 특정한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2018년부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말리 정부, 리비아 군벌 등과 군사 지원 계약을 맺는 대가로 광물 채굴권을 확보하면서 영내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 국가 다수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길 거부한데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요충지 곳곳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력 부대로 활동해 미국 등 서방의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으로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세영입니다. 오늘은 김윤정 아나운서가 혼자서 아주 그냥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제가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런 확 뛰는 소식은 지금 보이질 않고요. 일단, 샌디에고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요, 어제 패커팍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김하성은 1대8로 비록 뒤졌지만은 뒤지던 7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서서요, 97마의 패스트볼을 공략 좌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8호 홈런을 기록했다고 해요. 김하성은 최근 4경기에서 홈런 3방을 터뜨리는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홈팬들에게 하성킴을 연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김하성은 4개만 더 때려낸다면 홈런을요, 한 시즌 개인 홈런 기록도 노릴 수 있어 한인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하지만 샌디에고는 3대8로 완패당하면서요, 빛이 발했고요. 샌디에고는 시즌 현재 37승 41패로 여전히 승률 50%에 못 미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연속해서 다저스인데요. LA 다저스는 43승 33패, 승률 5할 6푼 6기를 기록하면서요, 서부지구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위 샌프란시스코와 1.5 차이로 쫓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 휴스턴 아스토스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5대6으로 패하면서 연승 행진을 4에서 멈추었다고 합니다. 다저스는 연장 11회 브래그먼의 적시타로 죄송합니다. 휴스턴에게 6대5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브래그먼의 적시타가 다저스를 연장전 접전권에 한 방 날린 거죠. 서부지구 순위는 여전히 다이아몬드백스 46승 22패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가 44승 33패, 3위 다저스가 43승 33패인데요. 다저스의 부진은 선발 투수진의 부족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엔 뭔가 새로운 그런 선수 영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구 소식입니다. 야구 소식은 PGA 투어 TPC 리브 하일랜드에서 코네티컷주에 있는 곳인데 어제 막 내렸습니다. 미국의 키건 브래들리가 4일 동안 23언더파 4라운드 합계 257타로 우승을 했고요. 상금이 특급 대회라서 총 2천만 불이었고 360만 달러의 1위 대박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0월 조조 챔피언십 우승 후 8개월 만에 우승을 했고요. 개인 통산 6번째 우승 기록이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를 들여다보니까 임성재가 3라운드에서 부진을 보여서 공동 18위로 밀렸고요. 기대주 김주영도 10언더파로 공동 38위로 대회를 마감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자 골프 소식도 말씀을 드릴게요. LPGA 벨터스롤 골프 코스에서 두 번째 메이저 대회가 열렸죠. KPMG 여자 챔피언십인데요.
중국이 인러닝이 8언더파 276타로 일본 선수 사소 유카를 한타 차로 누르고 LPGA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곳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중국 선수가 메이저대회 우승한 것은 2012년 펑산시안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 선수 사실 지난 대회에 전인지가 우승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 한타 뒤진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면서 우승을 바라봤지만은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위로 신지은이요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대회 두 번째 탑 10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효주, 고진영 공동 20위, 작년 챔피언 전인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24위로 아쉬운 경기였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고진영 선수가 20위를 했으면서도 세계 1위는 158주째 변함없이 최장기 진권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축구 소식입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태국에서 열린 23년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홈팀 태국을 4대1로 대파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4위까지 지워주는 FIFA 17세 이하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은 사우디와 우즈베키스탄 승자와 4강에서 맞붙게 준결승전이죠. 맞붙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한국은 86년도과 2002년에 우승한 기록이 있고 4강 진출도 2018년 이후 2회 연속의 기록이라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끝으로 안 좋은 소식은요. 한국에서 그 SNS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 축구 선수 황의조, 황희찬이 엄청난 루머로 사생활을 폭로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 지금 이런 SNS 때문에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에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그런 소식을 끝으로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오는 8월 말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26일자로 한일 정보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3자 회담을 하고 한일 정상을 향후 워싱턴에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사히는 3국 정상의 이번에 정찰 위성 재발사 같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을 놓고 협력 방침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유 공유 시스템 연내 가동을 위한 점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정상은 또한 반도체와 주요 광물 등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다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3국이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등 역시 안건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도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 대형 바지선이 떠 있습니다. 그 위로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무게 200톤이 넘는 중장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해저 터널을 파냈던 쉴드머신이란 이름의 대형 굴착기입니다. 굴착기까지 회수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공사로 꼽혔던 해저 터널 건설도 마무리됐습니다. 방류구에 흙모래가 쌓이는 걸 막는 덮개만 씌우면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는 모두 끝납니다. 蓋を設置する予定で、これが終われば去年8月に始まった処理水の放出設備の工事がすべて完了します。 도쿄전력은 담수와 바닷물을 활용해 이달 12일부터 이어온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내일쯤 종료할 예정입니다. 시운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레부턴 설비 전체 성능을 확인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를 받게 됩니다. 小さなトラブル、ヒューマンエラー等もですね、生じないように着実に作業を進めていただきたい。機器あるいは総合的な性能の試験をきちっと確認してまいりたいと。
원자력 규제위 최종 검사에서도 문제 없음으로 결론나면 방류를 위한 행정 절차 역시 모두 끝이 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은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현재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길 바라는 미국인들이 지지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전한 CNN과 여론조사 기관의 최신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33%,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32%로 조사됐고 바이든, 트럼프 모두 싫다는 응답은 36%에 달한 것입니다.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도 31%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힐은 통상 역대 대선에서는 미국인 대다수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에게는 지지를 보냈다면서 이번처럼 양당의 선두주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4월 이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권자 대다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내년 대선 유력주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NBC 방송이 어제 미국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8%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히 육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데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답변도 55%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우려했고 심각한 우려는 44%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걱정한다는 답변 역시 60%와 58%로 나타났습니다. 우편물을 훔쳐서 체크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지 말라고 연방우정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우정국은 올 상반기 우편물 강탈 신고가 모두 305건 보고됐고 이것은 2002년과 비교해서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편 배달원에 대한 공격에 따른 우편물 도난 신고는 모두 412건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우편물 강탈과 도난 사건은 우체부 공격은 물론이고 우편함을 노려서 주민들의 집에 도착한 우편물을 훔치거나 심지어 우체통에서 편지를 훔치는 사례까지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